안녕하십니까.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예상했던 대로요.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지금 항소심에서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참 지저분한 재판 지연 전략인데요.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측이요. 어제였어요. 본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금 심리하고 있는 것이 서울고법의 형사 6-2부 그 대등재판부라고 합니다. 부장판사 세 사람이 있는 그 재판부예요.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서 이게 위헌이다 하면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심에서 바로 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아예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치고 나온 거죠. 이 공선법 250조 1항은 뭐냐면요.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하는 요겁니다. 근데 요게 위헌이다. 그 이유는 뭐냐? 해당 조항의 구성 요건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이거는 헌법 위반이다. 그래서 이게 위헌 법률이라고 하는 신청을 내는 것이다. 한마디 두 가지예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어떤 그 범죄 행위가 있으려면 애매하면 안 되고 딱 명확해야 되는데 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그다음에 과잉 금지 그러니까 금지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너무 그 과도하게 과잉 금지를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과잉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도 위반된다. 결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이 지난달 23일이죠. 신년 기자회견에서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위헌 법률 심판 제청할 것이냐. 그때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요.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 이게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 위헌 법률 심판 제청할지는 변호인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고 자신은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변호인들이 판단해서 할 것이다 하면서 은근히 변호인들에게 그 이제 그걸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날에 또 항소심 첫 공판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어 처음에는 합헌이다가 나중에 위헌이 되는 사례를 종종 찾을 수가 있다. 허위사실 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과연 우리 선거 문화와 질서에 맞는 것인지 타당한지 검토하고 있다 이런 건데 만약에 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재판부에서 그거를 받아준다면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로 보냅니다. 그게 위헌 법률인지 아니지 공직선거법의 250조 1항이 헌법 위반 또는 헌법 불합치인지 아닌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은 법원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헌재 넘기잖아요. 그럼 그 결정이 날 때까지 이 재판은 중지가 됩니다. 이 재판은 중지가 됩니다. 그런데요. 그 재판부가 지금 서울고법 형사 6-2부 해당 재판부가 이거를 받아줄 가능성은 영에 수렴한다. 영에 수렴한다. 그 이유는요. 우리 송영훈 변호사가 어젯밤인가요?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아주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해놨는데요. 두 차례에 걸쳐서 대법원에서요. 이미 어저께 이재명이 그 신청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낸 위헌법률 심판 제청 두 번이나 기각된 사례가 있다.
저기 두 번째 문단 보면 2018년 대법원에서 2018년 4월 24일자로 한번 결정을 한 것이 있고, 그 밑에 문단 보면 2020년 7월 16일자로 또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그러니까 이 두 번이나 대법원이 저기에 대해서 그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뭐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없다 해서 기각했는데, 기각 사유가 저기 있어요. 근데 어제 이제 이재명이 이걸 내면서 아까 얘기한 명확성의 원칙, 그다음에 과잉금지 원칙, 과잉금지 원칙 두 개를 어겨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게 이제 이 조항이 헌법 위반이다 하는 건데요. 저기 한번 보십시오. 과연 그런지. 이 맨 위에 거 한번 볼까요? 2018년 대법원 그 결정.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어떠한 행위도 모두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등에 의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만 처벌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확성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위도 모두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러한 그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것만 딱 처벌하는 거니까 이게 명확성의 원칙에 이게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위 규정이,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250조 1항 그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공무단임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대법원 2018년 4월 24일자예요. 그리고 2년 후인 2020년 7월 16일에도 비슷한 그 결론이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자,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그 두 번째 2020년 저 대법원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때 누가 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위헌이라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 사람이 누군가? 다름 아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2019년에 저걸 냈어요. 2019년에. 근데 2018년에 지방선거 때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TV 토론 과정에서 자기 친형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적 없다. 이게 이제 거짓말이다. 허위사실이다 해서 1심은 무죄였는데 고법에 가서는 벌금 300만 원을 받았어요. 그 벌금 300만 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어떻게 되죠? 경기도지사직 날라가죠. 이제 그 다음 대선 출마 못하죠. 경기도지사 선거 때 받은 국고 그 보조금 다 토해내야 되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이재명이 그 항소심에서 그런 판결을 받고 나서 이제 상고를 하고 대법원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2019년 11월 1일에 이재명이 바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위헌이다 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고요. 그래서 기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각이 된 거.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뻔뻔한 사람이에요. 불과 몇 년 전에 똑같은 사유로 인해서 위헌법률이다 했고 갔는데 헌재 대법원에서 기각이 됐어요. 기각이 됐는데 그 똑같은 걸 요번에 또 고등법원에 해갖고 이거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 고등법원이 받아주겠습니까? 저런 대법원 판례가 두 개씩이나 존재하는데 고등법원이 이걸 받아주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거는 이재명의 재판 지연 꼼수다 이렇게뿐이 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재명이 재판부가 이걸 받아줄 가능성도 없는데 왜 했을까? 자, 주진우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분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보면은 이 꼼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해당 재판부가
그거를 받아들여주지 않을 텐데. 근데 거기 세 번째 그 보면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재명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헌법소원. 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면요. 그 재판이 중지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줘서 헌재로 넘기면 그 해당 재판이 정지가 되지만 그게 기각돼 가지고 이재명 본인이 이제는 안 되겠다. 헌법재판소에 직접 그거를 소를 제기해야 되겠다. 헌법소원을 내면 그 헌재가 받아주지만 재판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게 왜 꼼수냐면은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으로 봐서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3사람인데 이제 마은혁 이호까지 되면 4사람이고 혹시나 그 헌재의 구성으로 봐서 자신이 헌법소원을 이걸 내면은 이게 위헌이다 하는 결정을 내려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이 지금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 심증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려고 했는데 헌재에서 먼저 그거는 위헌이다 해버리면은 이거는 이재명이 완전히 거기서 이제 해방이 되는 것이다. 뭐 그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주진우 의원이 우려하는 이재명의 이제 재판 꼼수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주진우 의원이 저는 이제 염려를 했는데 저것도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요. 뭐냐면 아까 그 송영훈 변호사 그거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이재명이 어제 낸 위헌 법률 심판 제청 그거를 언제 기각할 것인지 결정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시점이. 근데 이 전 케이스를 보면요. 이재명이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한 거는 2019년 11월 1일입니다. 2019년 11월 1일인데 그거를 기각한 건 언제냐? 2020년 7월 16일입니다. 2020년 7월 16일 8개월 후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 이제 이재명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이게 내면은 그거를 뭐 3개월 내, 한 달 내 이렇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딱 어떤 그 시한을 정해놓고 그 내로는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요 전번의 경우에는 8개월이 걸렸어요. 2019년 11월 1일에 그 신청을 했는데 기각 결정은 그 다음해인 7월 16일에 나왔어요. 그런데 저 2020년 7월 16일에 뭔지 아닙니까? 이재명 권순일의 도움으로 이재명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그 판결이 있는 날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지금 어제 이거를 이제 신청을 했으면 지금 서울고법 형사 6-2부가요. 이거 이 신청에 대한 그 기각 여부, 그 수용할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 이거는요. 지금 2월 26일 날 이제 그 결심을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제 이재명의 재판이 열립니다. 오후에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 이렇게 열려서 그래서 2월 26일 날 이제 결심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대략 한 달 후인 한 3월쯤에는 이재명 항소심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다들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제 이 신청한 위헌법률 심판 요거를요 그 결과를 이재명 그 항소심 선고하면서 그때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이 아까 주진우 의원이 걱정한 것처럼 이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헌법소원을 제기해가지고 헌재 재판관들 우리법 출신 재판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기사회생하는 그거를 차단시킬 수가 있지 않겠느냐 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이재명의 바람대로 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어 보이고요. 이재명도 아마 크게 기대는 안 했는데 혹시나 뭐 이게 뭐 혹시나 통하면 좋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지긋지긋해요.
참 이런 꼼수까지 동원해서 뭘 하려고 하는 이재명 참 지긋지긋합니다. 그러나 결코 재판에 영향을 주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